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4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차 시 수업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전 굉장히 답답해요. 좀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좀 수업하고 싶은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질문이나 이런 걸 좀 받아가면서 좀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 이해시키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답답하네요. 혹시 음, 모르는 내용들은 우리 그 각방 커뮤니티 사이트에 좀 올려주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시의 내용 시작하기 전에 전 시간 학습한 내용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전 시간에 학습한 내용은 우리 이제 별의 진화 과정 조금 배웠었죠. 그래서 우주의 별 사이에 있는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이제 성운을 만들고 성운 중에서 이제 온도가 낮은 성운이 밀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표면 온도가 이제 1000도까지 올라가는 원시별이 탄생을 하고 그 원시별이 점점점 중력 수축을 하면서 내부 온도가 이제 1000만 K까지 갔을 때 드디어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별이 그 내부 압력과 중력에 의한 평행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별이 안정적으로 되는 주계열성이 이루어지고 주계열성에 있는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을 다 일으켰을 때 이제 별이 수축하면서 다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그 표면층에 있는 그 수소들이 그 헬륨이 수축하면서 얻은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수소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별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별을 우리가 거성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태양 같은 크기의 별들은 붉은색으로 보여서 적색거성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이 단계에서 적색거성 단계에서 이제 안에 있는 헬륨이 계속 수축하면서 이제 온도가 1억 K까지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그 헬륨이 탄소로 되는 다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쭉 핵융합 반응이 헬륨이 탄소로 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태양 정도 질량의 별에서는 헬륨이 탄소로 되는 것까지만 일어나고 그 이상은 일어나지 않은데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이런 별들에서는 그 핵융합 반응이 어디까지 일어난다 그랬죠? 예, 그렇죠. 철까지 일어난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얘는 중력 수축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점점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30와 K까지 가서 철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계가 끝나면은 그 단계에서 이제 일부 행성상 성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초신성도 만들고 하고 적색거성은 이제 그 행성상 성운 단계를 거쳐서 이제 백색외성으로 중심부만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것들은 다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초신성 폭발이 난다 그랬죠. 그리고 중심에 있는 것들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질량과 태양이 비슷한 별은 탄소까지 만들 수 있고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은 내부에서 핵융합으로는 어디까지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철까지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우선 그러면 안 만들어지느냐? 그거는 핵융합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초신성이 폭발할 때 그때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 교과서 22쪽 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별이 진화 과정에서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고 태양계의 재료이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구와 생명의 역사가 우주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22쪽 보면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죠? 오리온 자리를 대표하는 별인 베텔기우스는 지구에서 640광년 떨어져 있으며 지름은 태양의 1000배이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태양의 1000배랍니다. 베텔기우스가 태양에 위치해 있다면 지금 베텔기우스가 별의 크기가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목성의 궤도까지 차지할 거랍니다. 이처럼 베텔기우스와 태양의 크기가 다른 까닭은 무엇인가 했는데 여기 지금 그림 보니까 베텔기우스 지금 무슨 색깔로 칠해져 있죠?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별의 크기가 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좀 눈치 빠른 사람은 미리 답을 알았을 것 같아요. 지금 베텔기우스는 무슨 상태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거성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태양은 지금 무슨 상태에 있어요?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텔기우스와 태양은 진화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은 무슨 어디 단계에 있다? 주계열성 단계. 베텔기우스는 거성 단계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런 거성까지 생기는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긴 했지만 우리 이제 교과서에 나온 내용으로 이제 다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교과서 22쪽하고 23쪽에 그림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데 그 그림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데 이제 일단 밑에 있는 화살표로 되어 있는 그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별의 탄생하고 주로 수소와 헬륨 기체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이 모인 곳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지금 이 그림 보니까 여기 그림 보니까 성간 물질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이기 시작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 그러면 성간 물질이 이렇게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인데 그것이 이제 한 군데 모이면 약간 구름 같은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구름 같은 형태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했냐면 성운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성운 중에서 이제 이 성운 내부의 온도가 좀 낮은 것들은 이 안에 있는 성간 물질들이 어디 도망 안 가겠죠.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그 중에서 좀 무거운 걸 중심으로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중력에 의해서 몰려들겠죠.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어떻게 설명해 놨나요? 성간 물질이 모여 중력이 커지면 더 많은 물질이 모여든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성간 물질에서 이제 밀도가 큰 놈을 중심으로 서서히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여들다 보면 이쪽에 자꾸자꾸 모여드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온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여기 가운데 보이나요? 이제 세 번째 그림, 세 번째 장 가운데 약간 색깔이 보이는 부분 있죠. 표면 온도가 이제 1000K까지 올라가면은 드디어 이제 이런 복사선을 내기 시작합니다. 복사선을. 그래서 성간 물질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별의 내부 온도도 높아지고 표면 온도도 높아지면서 이제 뭐 약간의 복사선인데 이때 복사선이 가시광선 영역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원시별을 이제 관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원시별이 이제 관측이 되는데 이 원시별은 아직도 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원시별이 점점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제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자, 여기 밑에 작은 글씨 써 있는데 교과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온도가 높아져. 온도가 어디까지 높아지냐면은 중심 온도가 1000도까지, 1000만 K까지 높아지는 겁니다. 1000만 K까지 높아지면 드디어 이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나요? 그렇죠. 수소가 헬륨이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도가 1000만 K까지 높아지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고 별의 중력과 내부 압력이 크기가 같아지는 지점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럼 별의 중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거 하기 전에 교과서에서는 이 그림 먼저 제시했나요? 23쪽에 있는 그림이죠. 자, 우리 이제 주계열성 별에서 일어나는 그 수소핵융합 반응을 교과서에서 이제 표시를 했네요. 수소핵융합 반응은 자, 일단 보니까 수소 원자핵이 몇 개가 필요해요? 그렇죠. 4개가 필요하네요.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을 하죠.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이 됐어요. 수소 원자핵이 하나, 둘, 셋, 4개가 헬륨 원자핵이 되는데 헬륨 원자핵은 중성자가 2개, 양성자가 2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소 원자핵은 지금 중성자가 없네요. 그러면 그림이 잘못된 건 아니고 그 과정까지는 여러분이 몰라도 좋습니다. 다만 수소 원자 4개가 헬륨 원자핵을 형성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1000만 K가 되면은 이제 수소 원자핵들이 헬륨 원자핵으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되겠고 여기 그다음 화살표로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막대한 에너지를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막대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면은 이 에너지가 그 주위에 있는 수소를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주위에 있는 수소가 이 에너지를 가져가겠죠.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수소들은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예, 내부 압력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계열성 별에서 내부 온도가 1000만 K 정도 되면은 드디어 뭐가 일어난다?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자, 여러분들 교과서 23쪽에 그 그림 이해하셨나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23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는 뭘 설명한 거냐면은 뭘 설명한 거다? 주계열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별이 이렇게 큰데 이 별 전체에서 지금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수소핵융합 반응은 지금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별의 중심부에서 지금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중심부에서 수소 원자 4개하고 4개가 결합을 해서 뭐가 된다?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소 원자 4개가 결합하면서 헬륨 원자핵이 되니까 이 중심부에서는 지금 막대한 에너지를 내놓고 있는 거죠. 그 막대한 에너지들을 내놓고 있으면은 그 막대한 에너지를 여기 이 표면에나 이쪽 중심부 바깥쪽에 있는 수소 원자들이 얘네들을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그 에너지를 얻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럼 밖으로 나가는 거 우린 노란색으로 그렸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부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힘이 이것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모여있는 것들은 서로 잡아당긴다 그랬죠. 잡아당기면 중심을 중심으로 중심 방향을 향해서 잡아당길 텐데 그 힘을 우리가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중력이라고 부르죠. 중력. 자, 우리 원시별이나 아니면은 주계열성 단계 초기 단계라면 당연히 뭐가 크겠어요? 중력이 크겠죠. 그런데 이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가 되면은 이제 내부 압력도 충분히 커지는 단계가 옵니다. 내부 압력이 충분히 커지는 단계가 오면은 이때부터는 중력이랑 내부 압력이 어떻게 돼요? 평형을 이룹니다. 중력이랑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니까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하고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같으니까 전부 다 별의 모양이 일정하게 되겠죠. 별의 크기가. 이런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주계열성 단계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설명은 수소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은 별의 중력과 뭐가 평형을 이룬다?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은 일생 동안 살면서 대부분을 다 어느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 주계열성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죠. 자, 여기까지가 23쪽에 있는 내용인데 조금 빨리 했나요? 그래도 뭐 지난 시간에 수업을 잘 들은 학생들은 별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교과서 24쪽 펴봅시다. 교과서 24쪽 보니까 그림 1-9가 눈에 보이네요. 그림 1-9 보니까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내부 구조 변화하고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내부 구조 변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여기는 교과서에 잠깐 줄을 긋고 그 다음에 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은 교과서 14쪽에 있는 내용은 줄을 걷긴 그어야 되는데 다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설명이 다 이해해야지 아래 그림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보다 더 요약하기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선생님도 요약을 해서 줄라 그랬었는데 이거보다 더 잘 요약할 방법이 없어요. 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줄 긋는 걸로 대신할게요. 자, 일단 대상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에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에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든 질량이 태양보다 크던 별이든 일단 중심부에서는 다 뭐가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중심부에서 수소가 전부 다 헬륨으로 바뀌어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근데 중심부 온도는 1000만 K고 이제 중심부에 남아 있는 그 원소는 헬륨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핵융합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핵융합 반응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핵융합 반응이 더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까는 내부 압력이랑 중력이랑 평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는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내부 압력이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니까 되죠. 그러면 별의 내부 압력이 중력보다 작아지니까 이때는 별이 수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따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거성 설명하면서 대충 설명했기 때문에. 그럼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축을 하게 되면은 수축하면서 헬륨에서 어떻게 됩니까? 헬륨이 수축하면서 또 막대한 에너지를 내놓죠. 네, 맞아요. 헬륨이 수축하면서 또 막대한 에너지를 내놓습니다. 이거는 핵융합 반응으로 내놓는 에너지가 아니라 수축하면서 좁은 곳에 많은 물질들이 들어가면서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수축한 중심부의 바깥쪽에는 별이 수축하면서 발생한 에너지 때문에 중심부 바깥의 수소층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가열이 되고 이 수소층이 온도가 1000만 K까지 가면 다시 무슨 반응이 일어나나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럼 중심부 바깥쪽에 있는 수소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이때 그 중심부 바깥에 있는 수소층 밖에 있는 수소들은 거기서 막대한 에너지를 또 얻어가겠죠. 그럼 막대한 에너지를 얻으면 별들이 어떻게 되나요? 그 에너지를 갖고 탈출을 하니까 별의 크기가 점점 팽창하기 시작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은 여기 별의 내부 압력이 중력보다 작아져 별이 수축하기 시작한다. 요 과정을 살짝 빼먹고 여기부터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별이 점점점 팽창하다 보면 별의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낮아져서 별이 어떻게 보이면 무슨 색깔로 보이냐면 붉게 보입니다. 이렇게 붉게 보이는 별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네, 적색거성 이렇게 불렀죠. 적색거성. 자, 지금 이렇게 적색거성처럼 보이면서 적색거성으로 진화하면서 별 내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헬륨이 계속 수축하고 있죠. 그럼 헬륨이 계속 수축하다 보면은 표면의 수소도 가열하지만 헬륨 자체 내부 온도도 어떻게 돼요? 별의 중심부에서는 수축해서 밀도가 높고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때 다시 1억도가 되면은 무슨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네, 헬륨 3개가 모여서 탄소가 되는 핵융합 반응이 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이번에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부에서는 헬륨이 탄소가 되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수축하면서 그 다음 그 바깥층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헬륨 핵융합 반응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이 그 바깥쪽에 있는 별들 그 수소 기체나 헬륨 기체를 계속 가열하니까 그놈들이 탈출을 계속 하려고 하고 그럼 별이 크기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팽창해지죠. 그래서 이제 차례로 이제 가열해서 다시 이제 팽창해지 잠깐 줄어들었다가 다시 팽창해지는 걸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런 단계를 우리가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너무 어려워서 설명하지 않도록 할게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뭘 할 수 있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내부 구조에서는 지금 어떤 물질이 생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헬륨도 만들어지지만 탄소도 만들어지죠. 탄소까지 만들어져요. 그럼 탄소까지 만들면 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얘도 수축을 하겠죠. 탄소층이 수축을 하는데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인 얘네들이 수축하는 데는 이제 더 이상 중력이
더 이상 수축할 수 없을 정도까지 작용을 하더라도 온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럼 더 이상 뭐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핵융합 반응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는 최종 어느 원소까지만 만들 수 있나요? 탄소까지만 만들 수 있어요. 탄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어디까지 만들 수 있다? 예.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까지 만들 수 있다. 이걸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빈 공간 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탄소까지 만들 수 있다. 한번 써보시도록 합니다. 자, 그 밑에 설명합니다. 이번에는 질량이 태양보다 아주 큰 별이에요. 큰 별 했는데 아주 큰 별입니다. 한 10배씩 이렇게 되는 별들이에요. 이 별들은 안쪽에 중심부에 너무나 많은 물질들이, 너무나 많은 헬륨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헬륨들이 있으니까 중심부의 그 압력이, 중심부의 질량이 매우 커서 계속해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중력 수축에 한계가 있는데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들은 중력 수축할 수 있는 한계가 태양 질량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중심부에 탄소가 만들어진 후에도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그러면 1억도가 되면 탄소가 만들어지고 8억도가 되면은 산소가 만들어지고 이런 반응이 계속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부에 탄소가 만들어진 후에도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높아져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그림에 해놨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헬륨 만들고 이제 헬륨이 이제 수축하면서 탄소나 질소를 만들 수 있게 됐고 이쪽 탄소나 질소가 만들어진 것이 수축하면서 산소도 만들고 이 또 산소가 수축하면서 계속 온도가 높아지니까 내부에서 규소 만들고 규소가 수축하면서 어디까지 만들어요? 철까지 만들 수 있는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질소, 산소, 규소 등이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만들어진다? 예,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철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배운 거 기억나나요? 철까지 만들면 철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철이 가장 안정되는 원소입니다. 그러면 철까지 만들어지면 더 이상은 주위 온도가 아무리 높아도 그렇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별 내부의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겠죠. 별 내부의 내부 압력이 이제 줄어드니까 별의 중력에 수축해서 이제 별의 크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자, 질량이 더 큰 별은 중심부에 철이 만들어지면 이제 핵융합으로 더 이상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중력에서 수축만 하기 시작하죠. 이때 별의 중심부가로 그 막대한 양의 질량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별의 중심부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밀도가 이제 생기겠죠. 그러다가 별의 중심부가 더 이상 이 수축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때는 별이 이제 견디지 못하고 폭발을 하게 돼요. 이때 폭발하는 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초신성이라고 부릅니다. 초신성. 이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는 이제 엄청난 밀도 상황에서 엄청난 온도에서 폭발을 하는 거라서 이제 핵융합하고 상관없이 이제 다른 입자들끼리 다른 입자들이랑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 중성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포획이 일어나면서 이때부터는 핵융합으로 만들 수 없는 뭐가 만들어진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이제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철순환 폭발이 일어날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이제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때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으니까 이 원소들이 폭발과 동시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지구에 지금 암석이 있잖아요. 철보다 무거운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구에도 지금 그때 발생한 초신성 폭발로 인한 물질들이 지금 지구에도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자, 줄을 긋다 보니까 다 걷는데 이렇게 다 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계별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줄 다 긋고 일시정지 누른 다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PPT 화면으로 다시 들어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한 거 내용 다시 이제 정리하면 질량인 태양 정도인 별은 진화할 때 어떻게 한다? 그렇죠. 어디까지 간다? 탄소까지 생성됩니다. 이때 탄소까지 생성되는데 무슨 반응으로?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까지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됐나요? 네, 정리한 걸로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 여기에는 탄소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력 수축으로 인한 중심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물질들이 결합할 수 있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탄소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질소, 산소, 규소, 마그네슘 이런 물질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만든다?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철까지. 그래서 질량이 태양보다 아주 큰 별들은 탄소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질소, 산소, 규소 등에 계속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만들어진다? 핵융합 반응으로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정리됐나요? 조금 시간이 부족하면 일시정지 눌렀다 정리하고 가세요. 자, 질량이 태양보다 아주 큰 별이 이제 철까지 만들었으면 그 철까지 만든 이후에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내부 압력에 비해서 중력 수축이 훨씬 더 심하게 일어나죠. 그럼 중력 수축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면은 바깥에 있는 물질들이 전부 중심을 향해서 이제 중력 수축이 되니까 별이 더 이상 이 수축을 견디지 못할 경우가 생겨요. 이때 드디어 뭐가 된다? 폭발하면서 초신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이 중심의 수축을 못 견뎌서 폭발하게서 초신성이 되면 이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죠.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큰 에너지가 발생하므로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어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이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서 현재 우주 공간에 있는 뭐 우라늄이니 뭐 이런 원소들은 전부 다 언제 만들어진 거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어려운가요? 자, 어쨌든 두 번, 세 번,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반복해서 한 번 더 듣다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교과서 24쪽에 사고력 키우기가 있는데 답은 안 달아도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밑에 답 같이 읽어볼게요. 별은 초신성 폭발로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한다. 만약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지 않는다면 우주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했는데 뭐 우주에 일단 초신성 폭발로 이렇게 방출되지 않는다면 우주에 뭐밖에 없겠어요? 당연히 기체밖에 없겠죠. 기체밖에 없고 그럼 기체가 막 떠돌아다니니까 별도 안 만들어지겠죠. 별도 안 만들어지니까 뭐 지금처럼 만약에 뭐 밤하늘에 별빛이 없다면 우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검정색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초신성 폭발이 이 초신성 폭발로 여러 원소를 만들었다는 게 우리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교과서 25쪽 보면은 태양계와 지구의 고체 물질 형성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교과서에다 줄을 긋고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태양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우리 한번 설명하는 거 봅시다.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설명합니다. 초신성이 폭발할 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원소들이 뭉쳐서 성운이 형성되었고, 이때 성운에서 뭐가 만들어졌다? 태양계가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면 태양계가 만들어졌을 때 초신성이 폭발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태양계를 이루는 물질들에 철보다 무거운 물질들이 있죠. 그렇죠? 지구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로 봤을 때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진 원소들이 태양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태양계가 이제 형성이 될 때 태양은 온도가 높죠. 태양은 온도가 아주 높아요. 태양은 아주 온도가 높으니까 태양하고 가까운 데는 기체들이 있으면 그 기체들은 온도가 높은 태양 때문에 먼 곳으로 가겠죠. 태양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먼 곳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태양하고 가까운 곳에는 주로 어떤 물질들이 있을까요? 좀 무겁고 기체가 아닌 고체 물질들이 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태양하고 가까운 곳에는 고체 물질들, 무거운 물질들이 있을 거고, 태양하고 먼 곳에는 기체 물질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태양하고 가까운 곳에서는 철, 산소, 규소 등의 무거운 원소들이 모여 암석으로 이루어진 무슨 행성이 주로 형성된다? 지구형 행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태양하고 먼 곳에는 당연히 수소, 헬륨, 뭐 여러 가지 기체들이 주로 이제 중심이 되겠죠. 그런 행성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목성형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목성형 행성. 자, 이러한 과정에서 고체 물질로 이루어진 지구가 형성됐고, 현재 태양계에서는 생명체는 지구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했는데,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는 이제 고체 물질들이 많고, 먼 곳에서는 기체 물질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 너무 또 가까이 있으면 온도가 너무 높아서 물 같은 것들이 다 증발하겠죠. 그럼 물이 없어요. 그럼 적당히 떨어져서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물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거는 태양계 내에서는 뭐밖에 없다? 지구밖에 없고, 그래서 지구가 이제 형성된 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지구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다.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 내용 또 잠깐 정리할게요. 자, 태양계 형성 봅시다. 태양계는 초신성이 폭발할 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원소들이 뭉쳐서 성문이 형성됐다. 이해됐나요? 그렇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 증거가 있냐? 있다 그랬죠. 왜? 여기 뭘로 돼 있습니까? 고체 물질로 돼 있죠. 고체 물질로 돼 있다는 얘기는 철보다 무거운 물질이 있다는 얘기죠. 여긴 주로 뭘로 돼 있나요? 주로 이제 기체로 돼 있죠. 그래서 태양 중심으로 가까운 데는 고체 물질, 먼 데는 기체 물질이라서 요거는 지구형 행성, 기체 쪽으로 되는 건 목성 행성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태양하고 가까운 곳에는 철, 산소, 규소 등 무거운 원소들이 모여서 암석으로 이루어진 무슨 행성들이 형성됐다? 지구형 행성이 형성됐고, 태양하고 먼 곳에서는 목성형 행성이 형성됐다. 이제 이 내용 설명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잘 이해했길 바래요. 아이고, 이런 답을 하나 알려줬네요. 자, 우리 교과서 25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있네요. 같이 한번 답 따라 볼까요? 1번, 지구를 이루는 주요 원소인 탄소, 수소, 철 등은 어디서 만들어졌다고 배웠나요? 예, 두 가지 배웠어요. 두 가지. 하나는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내부에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 수 있죠. 철까지는. 그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디서 만들 수 있다 그랬나요? 그렇죠.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이루는 주요 원소인 철까지는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던가 또 뭐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졌다고 상관없어요. 하지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언제 만들어졌다? 그렇죠.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하기 1번, 2번 답 달 수 있나요? 네. 자, 3번. 별의 내부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했는데 이건 답은 다를 필요 없어요. 자, 우리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지 않는 까닭은 우리 핵융합 반응으로 어디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철까지밖에는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그 정도 쓰시면 되겠고 굳이 지금 교과서에서 제시한 답을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현재까지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에서 빅뱅이 일어나고 후 38만 년까지는 수소하고 헬륨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원소들은 어디서 만들어졌나요? 그렇죠. 별이 생성되면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별 내부에서도 만들어졌고 또 철보다 큰 것들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곧 우리의 역사가 곧 뭐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우주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 51쪽 3번 문제 있네요. 자, 시간 30초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자, 51쪽에 3번 문제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이제 같이 풀어볼까요? 3번 원소의 생성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했네요. 보기 보니까 기억. 우주 진화 초기에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다. 아,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그죠? 아니죠, 아니죠. 그 지난 시간에 설명했군요. 자, 우주 진화 초기 38만 년이 됐을 때 드디어 이제 수소와 헬륨 원자핵이 그 전자를 잡아서 수소 원자, 헬륨 원자 만들어졌다 그랬죠. 맞는 내용입니다. 니은 태양 내부에서는 헬륨과 탄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 태양 질량 정도 되는 곳에서는 핵융합 반응으로 어디까지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원자번호 6번 탄소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디귿 산소와 철은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다. 산소는 원자번호가 8번이에요. 철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최종 단계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1, 2, 3, 4, 7을 1, 2, 3, 4 차시 수업을 다 들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단원까지는 이제 끝이 났어요. 이제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배울 내용들은 원소의 주기성부터는 이제 조금 좀 암기하고 중학교 때 배운 거랑 연관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땐 좀 손쉽게 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단원까지 좀 이해하느냐 고생 많이 했어요. 자, 저는 5차시 때 다시 뵐게요. 자, 4차시까지 수업 듣느냐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